Thank you. Thank you for having 예, me 감사합니다. here and, for having 이 this 자리에 great 저를 event.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행사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Very 아침 interesting speakers so 시간에 far. 매우 흥미로운 말씀 잘 들었고 지금도 재밌는 So 말씀 많이 my 들었습니다. job to do maybe even better. 저도 Keep you all 여러분들 awake. 졸지 않게 제대로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될 I 텐데요. think what I wanted to share with you is some insights in how 여러분들에게 we 저희가 work 어떻게 as a 회사로서 일을 하는지 how we use 말씀을 our 드리고 design, 디자인을 come up with 활용해서 disruptive 어떻게 products, 파괴적인 상품을 and how 선보이는지 to use that 말씀드리고 as 이를 growth.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rnold 저는 Dijkstra 덱스트라 헬링하트인데요. It's actually the second time I've 한국에 서울에 온 것은 두 번째입니다. 20년 전에 먼저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그때 학생으로서 스터디 여행을 왔고요. 한국에서 3주 동안 보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3주 동안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3일밖에 못 있어서 시간을 잘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이렇게 한국까지 멀리 와서 새로운 문화도 배우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네덜란드 어디 있는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작은 국가입니다. 인구도 1,7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하면은 튤립, 풍차, 치즈, 그리고 자전거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 외에도 디자인 쪽으로도 흥미로운 일이 많이 네덜란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의자인데요. 이 의자 한 80년 벌써 됐습니다. 리트펠트라고 매우 중요한 잘 알려진 디자이너 작품이죠. 이분이 의자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루션을 하나 찾아냈죠. 그리고 이 의자를 보면 조인트랑 그 구성 요소가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이는지 그 형태를 원했고 디자이너가 그리고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해서 그 형태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부엌 찬장 미닫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의자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디자인의 사례인데요. 토르 디자인 컬렉션의 부분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보시면 흥미로운 게 일상생활에 오브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용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새로운 오브제로 만들어냈고요.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사물인데 아주 신기한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졸업작품이죠. 디자인 아카데미의 졸업작품이었습니다. 이 졸업작품을 보면요. 이 3D 프린터로 프린트하는 의자입니다. 재활용 콘텐트, 냉장고 콘텐트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조금 순환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자원 순환적인 접근을 했고요. 이렇게 제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는 뭐 건축 쪽으로도 흥미로운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호텔이고요. 여기에서 건축가가 오래된 건축 양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70개의 건물을 쌓아가지고 호텔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습니다. 모던하지만 또 옛날 전통을 살리는 것이죠. 그 컨비네이션이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사례인데요.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이 사물을 이런 식으로 좀 봅니다. 아주 명확하게 사물의 형태를 바라보죠. 아주 집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흥미로운 요소들을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또 소재를 가지고 놉니다.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빛이 어떻게 집으로 토가하는지 그걸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은 깨끗한 원형적인 집의 형태이죠. 그런데 아주 심사숙고를 많이 기울인 그런 건축물입니다. 제 사업도 제 작업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버스 정거장 건물 디자인했는데요. 제가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가들과 일하는 게 좀 새로웠습니다. 자동차의 이동성도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의 동선도 생각했어야 됐고 공간의 용도를 생각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저한테 제공했던 프로젝트였죠. 제품뿐만이 아니라 보다 전체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다리이죠. 이 다리 같은 경우 이거는 모듈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거를 핸드레일도 고를 수 있고 건설 방식도 고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 다리를 조립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듈러하게 접근을 한 다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 프로젝트입니다. 버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키보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델사를 위해 디자인한 키보드입니다. 보시면은 그 자체적으로는 혁신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재는 좀 최소 사용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에지를 둘러쌌고요. 그런데 디자이너로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키보드 수백만 대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제 친구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친구가 외국에 갈 때마다 제 키보드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찾았다라고 사진 찍어 보내주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영향력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버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빌리티 컨셉 크리에이터입니다. 저희는 모빌리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저희가 유모차를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이런 복서라는 캐리어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바퀴 달린 건 다 사랑합니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죠. 사람들이 A에서 B 지점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는 만들고 싶습니다. 애던 짐이던. 저희가 디자인 위주의 회사입니다. 버가부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매우 다릅니다. 특히 디자이너로서 다르게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품의 노력과 자부심을 담았죠. 그리고 또 디자인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혁신이 우선입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가부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52개국에서 제품 판매를 하고 1,5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만 대 이상의 유모차를 이미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는데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더 적극 진출하고 있고 호주까지 갔습니다.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프리카도 빠졌고 남미도 빠졌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글로벌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품 디자인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에 4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400명 중 25%가량이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엔지니어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패브릭 엔지니어, 품질 엔지니어, QA 쪽으로도 많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제품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인력이 4분의 1이라는 거죠. 이만큼 저희가 저희 제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찍은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 사진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해서 재밌게 놉니다. 그러면 버가부사가 왜 회사의 핵심 내지는 심장부를 디자인으로 삼았는가? 여러분들이 왜 디자인을 중요시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땐 회사의 출발점이 디자인입니다. 상품 있고 아이디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품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브랜드를 만들고 회사를 키우는데요. 근데 사실 디자인은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품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오퍼링하는지,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디자인의 힘을 잘 이해하시죠. 스티브 잡스, 헨리 포드, 그리고 테슬라, 머스크 회장입니다. 이분들은 디자인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디자인은 직관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디자이너는 이런 걸 잘 믿어야 되죠. 비즈니스를 믿는 것, 숫자를 믿는 것, 마켓 연구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뚝심 있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농부의 지혜라는 말이 있거든요. 농부의 지혜, 이 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을 하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약속하는 바를 제품이 이행하지 못한다라면 사람들이 제품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실질적인 결과를 낳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디자인이 회사의 심장이어야 됩니다. 디자인이 성장 동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디자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 원칙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1997년에 설립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유모차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유모차 예쁜 거 많이 찾아 돌아다녔는데요. 없었습니다. 1990년대는 좀 재미없는 디자인 시기였죠.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다르죠. 훨씬 더 기능적이고 그리고 또 훨씬 더 실외 활동에 적합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들을 좀 더 염두에 많이 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소개했을 때 대단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3가지 원칙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이 3개의 원칙 다 한결같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대한 것 그리고 기대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찾지요.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찾고 니드가 있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의 모양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로 제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혁신적이기를 원하고 파괴적이기를 원하면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바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버가봇 덩키인데요. 바깥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매 대상이죠. 저희가 유모차를 아이 하나만을 위한 유모차를 만들었는데요. 쌍둥이 있는 집 내지는 애 둘 있는 집 유모차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유모차는 한 명을 태우고 다닐 수도 있고 2명을 태우고 다닐 수도 있죠. 뭐 이제 애가 너무 커서 한 명은 유모차를 못 탄다. 그러면은 2인용에서 1인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모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초만 걸리면 이렇게 2인용을 1인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기대 못한 기능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이만을 태우고 다닌다라면 나머지 공간을 짐을 실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아이만 타고 다니는데 근데 짐을 좀 많이 실기를 원한다면 짐칸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짐칸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바입니다.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깜짝 놀랄 만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 딸입니다. 지금 프로토타입 시제품 타고 있네요. 이게 그 폴딩 포지션인데요. 제가 딸내미 사진 실겠다라고 약속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딸내미 이걸 릴렉싱 포지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짐칸이 있죠. 러게지 바스켓이 있는데요. 사실 어른용 짐을 실을 수도 있는데 애들이 자기 짐을 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용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또 디자이너가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소개할 다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좋지만 어렵죠. 복잡성을 단순하게 풀어야 됩니다. 기능 제대로 해야 되고 기능 다양하죠. 그리고 이런 디자인 하는 게 복잡하고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모형이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은 많죠.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복잡한 부품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쉐이프로 두고 그리고 또 좀 단순화시키면은요 시스템이 더 튼튼해집니다. 더 가격도 또 저렴해질 거고 그리고 또 오래 갈 것이고 모양도 좋아지는 것이죠. 미학적으로도 좋죠. 그래서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게 힘듭니다. 또 버가분은 스타일입니다. 사람들이 유모차 끌어도 스타일리시해 보이길 원합니다. 가방 끌고 가도 스타일리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패션 업계랑 콜라보도 합니다. 디젤, 뱅고그, 그리고 또 원더풀 바나나라는 회사랑도 콜라보를 했습니다. 근데 스타일만이 아니죠. 기능도 있어야 되죠. 퍼포먼스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형태와 기능 간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되는데 기능도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다 잡게 된다라면은 그거야말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디자인 원칙이 있죠. 기대한 바를 충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기대 못한 것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혁신을 전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구성도 좋아지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타일과 미학과 퍼포먼스 간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 원칙입니다. So how do you put that in practice? How is our process within our company organized? Let me tell you about that. On purpose,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모두가 함께 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생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개념 개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자인 프리즈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1단계에서는 디자인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1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성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조립은 어떻게 할 거고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디자인 프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를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생산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독특한 부분은 이런 페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출범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써라. 필요한 모든 시간을 써라. 그리고 그 데드라인이라는 것을 두게 되면은 언제든 우리가 그걸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공업적인 어떠한 생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안전 점검도 해야 되겠죠. 안전성 점검을 해야 되고 안전 표준에 맞는지도 테스팅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배송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데까지 3, 4년이 걸리는데 스케치를 해서 디자인 프리즈 하는 데까지만도 18개월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혈을 기울이게 되면은 쉽게 5년 정도 걸려야지만 새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CD에서는 통합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디자이너들이 리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성이 들어가는지 어느 기능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룩을 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디자이너들이 리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물론 정보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켓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품에 어떻게 통합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디자이너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엔지니어와도 작업을 함께 합니다. 엔지니어가 없으면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합된 팀을 구성을 하는데 디자이너가 리딩을 하고 디자이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북 오브 벅스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스트롤러 디자인을, 유모차 디자인을 한 2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 모빌리티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라고 인식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여행 가방을 디자인한다라고 했을 때 뭐 놀라운 그러한 반응을 자아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뭔가를 이동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유모차나 또 여행 가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디자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 업계에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행 가방에 무엇을 부착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통합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 용도로 개발된 것 같지 않고 뭔가 삐걱거리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 짐을 쳐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또 뭐야?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잖아라는 표정이 보입니다. 또 액세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중에 있을 때 어떠한 것을 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할 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 가방을 어떻게 이동하느냐. 우리 뒤에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의 렌더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아이디어가 다 들어간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채시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통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가방을 당기는 게 아니고 미는 그러한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또 기대했던 그러한 기능들을 모두 통합한 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한 개에만 들어드리겠는데요. 앞부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크가 있습니다. 이 후크를 통해서 다른 러게지를 거기에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걸어야지 아주 완벽한 디자인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렌더링입니다. 그래서 샵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는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의 모습입니다. 푸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행 가방이 두 개 합쳐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서 끌 수도 있지만 앞에서 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밀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은 내 옆으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수케이스도 거기에 얹게 되면은 앞에서 미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수케이스를 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에서 밀게 되면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뒤에서 가방을 끌게 되면은 별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밀게 되면은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은 숨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멋진 것을 만들려고 했고 또 폴딩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이죠. 유저들이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면서 뭔가 자신은 특별하다, 정말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로서 그러한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새롭냐? 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스타일과 성능을 함께 잘 배합을 했습니다. 콜라보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트케이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많이 어떠한 옵션들이 나왔는지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크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걸 수도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도 멋지고 성능도 훌륭한 것을 개발해낼 수 있었고 우리의 원칙과 또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오늘 주제는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인류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로서 어떠한 임팩트를 갖고자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저희는 책임감 있는 디자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사훈인데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책임감 있는 디자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제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디자인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유지 보수 또는 개비가 용이한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제품의 코어입니다. 그래서 차시가 되는 거죠. 샤시입니다. 이것이 뭐 유모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용 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쉽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색상이 들어가고 패션 요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바꾸고 싶어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휠 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분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임팩트는 최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팩트를 원할 때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품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중고로 사게 되면은 이 부분만 개비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제품이 되는 그러한 것을 계획해봤습니다. 그리고 패키징도 중요합니다. 패키징은 아직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디자이너에게는 바로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을 꼭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뒷바퀴입니다. 뒷바퀴에 보면은 스크루가 보이시죠? 이거는 쉽게 언스크루 할 수 있습니다. 뽑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닳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빼서 교체할 수 있고 링 자체도 또 빼서 교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얇은 커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이 부분만 쉽게 교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제가 몇 주 전에 마크 플래츠에서 그 네덜란드에 있는 이베이인데요. 여기서 중고품을 사고 팔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봤을 때 버가부를 찾아봤더니 이 스트롤러 모델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생산하지 않았던 그러한 유모차인데요. 200유로를 주고 살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부 제품은 정말 오래 살아남는구나. 엔지니어링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로서 저희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쉽게 보수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디자인이 돼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할 수 있으면 더더군다나 좋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디자이너로서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버가부는 디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버가부의 조직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성공을 하는 비결이고 또 확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저희의 동력이 됩니다. 세 가지 교훈을 남기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디자인을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제품도 남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때마다 즐거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제품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브랜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또 생산을 해왔고 스페어 파트도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대부분의 택시 운전수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영구적으로 남는 부품이 많기 때문이고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헐맨 밀러입니다. 이것은 여러 그 부품으로 다 분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쉽지만 또 재활용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소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12년 동안의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총체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마케터 그리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디자이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품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픽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품을 내놓을 것인지 패키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통합할 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테슬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슈퍼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전기를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집열판을 집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집열판이 그냥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과 아주 혼연일체를 이루어서 아주 아름다움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다른 제품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될 건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애플의 디자인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많이 고려를 해서 사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폐쇄형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랫폼 간에 서로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에코시스템 안에서는 총체론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써라와 시간을 제대로 써라라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데드라인이 없다라는 것, 특히 초기 단계 데드라인이 없다라는 것, 디자이너에게는 정말 천당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 다이슨 청소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5,000개가 넘는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에야 첫 번째로 출시된 만족할 만한 청소기를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슨에는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교란시킬 만한 그러한 놀라운 디자인을 내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한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여기에 버가부의 여러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른쪽에서 보면은 그래주에이션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저희가 통합함으로써 초기부터 통합을 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품도 오래 남고 또 제품의 브랜드도 오래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나온 버가부가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캐시카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자인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 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많은 기능과 또 기술을 여기에 그대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배워서 또 개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코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은 이겁니다. 영구적으로 남을 디자인을 해라. 총체론적인 접근 방법을 써라.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기가 용이한 그러한 디자인을 해라. 그리고 디자이너가 리드가 되어라. 그리고 생태계를 생각해라. 총체론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지 패키징을 할 건지 또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을 교란시킬 만한 놀라운 디자인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